축농증, 수술해도 소용없다, 자꾸 재발한다,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. 이 부비동염은 임상적으로도 엑스레이나 내시경 없이도 우리가 진단이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손쉽게 방사선 촬영으로 고름이 차 있는 거 확인할 수도 있고요. 이비인후과 전문의 등 주치 선생님들이 코에 넣는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뿌옇게 흐려져 있거나 점막이 부었거나 또는 부비동 염증이 가래가 나오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 너무 심해서 수술해야 된다,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 CT 촬영을 하고 정확하게 어디가 막혔는지 확인해서 우리가 치료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축농증 부비동염의 원인 중에 이 알러지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알러지가 있는지 또 그 안에 세균이 자라는지 확인해 봅니다. 우선적으로 축농증 치료는 적절하게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합니다. 제가 왜 충분히라고 설명드리냐면, 보통 병원에서 동네 의원 같은 경우는 이틀치나 3일치를 주고 그 다음 오세요 그러는데 이틀 3일 먹고 병원에 안 와요. 실제로는 5일, 7일, 10일 또는 14일 등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하고 부비동 출입구에 전맥이 잘 흐를 수 있는 약물을 통해서 같이 사용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항생제를 4주간도 치료하게 되는데요. 만약에 그런 경우에도 치료가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수술적 요법이나 우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이 안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. 제가 3번 수술했는데 전문의 따고 한 수술 방법은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는 기억이 없습니다. 전문의 따고 나서 수술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고요? 네, 이 안에 최소 침습 수술, 풍선 카테타 부비동 수술이라는 걸 했어요. 여기에 넓히고요, 아래다가 카테타라는 걸 넣어가지고 그 길을 다 열어주는 시술을 했죠. 그랬을 때 좋았냐고요? 많이 좋아졌습니다. 자, 축농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요?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까요? 점점 코가 줄고 환기 상태가 좋아지면 해서 이 콧속을 청소하는 생리식염수로 코 안을 씻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이거는 실제로 알러지성 비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배운다고 하면 급성 또는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을 우리가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. 이 부비동 환자 수술 이후에 이 부비동의 환기, 축농증의 예방을 위한 고름 배출을 잘 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. 축농증, 수술해도 소용없다, 자꾸 재발한다. 왜냐면요, 제가 중학교 때 수술했던 방법은 이 부비동의 부푼 점막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부풀면 다시 재발할 수 있죠. 하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그 부비동 안에 입구만 열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재발률이 훅 떨어졌어요. 실제로 이 내시경 수술만 해도 완치율이 거의 7, 80%에 다다릅니다. 그리고 재발한 경우에도 실제로 수술 전보다 증상 개선 효과가 많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높습니다. 그러면 왜 이런 재발하냐는 얘기를 듣냐고요? 부비동염, 축농증은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코뼈가 휘었다, 이 중격이 휘었다, 이런 경우는 이걸 조정해 주면 되죠. 알러지성 비염이 있다, 그러면 알러지성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. 따라서 부비동염도 예방하고 또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코막힘이나 콧물 증상이 있을 때는 이비인후과나 주치 선생님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요. 그리고 담배 연기를 피하고 먼지 많은 것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아이를 키우는 경우라고 하면은 집에서 부모님이 두 분 다 자주 신구려를 세탁해 주고요. 건조한 겨울에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부비동염, 축농증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